아홉 번째, 상품 내용을 파악하라. 상당히 어려운 항목이다. 예를 들어 온열 치료기나 돌침대를 살펴보자. 이 도대체 그게 왜 몇백만 원씩 할 근거를 나는 전혀 찾지 못한다. 이런 고가 정책 제품들은 건강 관련 제품들이거나 미용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그 종류가 하나 둘이 아니다. 이 정수기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도대체 수돗물을 필터로 통과시켜주는 것뿐인데 이 비쌀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팔리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다. 이런 제품들은 본사에서 가격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이 대리점에서 싸게 팔게 되면 대리점 계약마저 취소시킬 정도이다. 열 번째, 기본 기능에 충실한 상품을 찾아라. TV를 예로 들어보자. 이 화면 크기가 같고 화질 차이가 없지만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이 있다면 당연히 비싸다. 그렇다면 각 회사별 또는 모델별로 무슨 기능이 있는지 하나하나 비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은 상대 회사와 경쟁을 치열하게 하기에 이 저가품을 내놓고 있으며 고가품과 기본 기능은 같은 경우가 많다. 비싼 제품들이 흔히 갖고 있는 부가 기능들은 당신이 몇 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것들일 수가 있다. 11번째, 평상시에 가격 정보에 민감해라. 나는 광고 전단지도 종종 살펴보면서 물건 값을 알아두려고 한다. 20년 전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갖추지 않는 한 직원이 20년 전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갖추지 않는 한 직원이 들어왔을 때 나는 그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그 가격을 알아두어라. 휴일이면 남대문 시장과 숭례문 상가, 이 청계천 등에 정기적으로 가서 물건값을 확인해라. 밀수품 가격도 알아두고 이 중고 가격도 알아두어라. 요즘은 인터넷에서 가격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사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정보를 미리 수집하면 된다. 적어도 그런 자료를 뽑아 들고 다닌다면 바가지를 쓸 연면은 없다. 특히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나오는 월간 소비자 시대라는 잡지 혹은 사이트는 상당히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여 준다. 12번째, 협상해라.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저지르는 대표적인 잘못은 이 가격 협상 시에 판매자가 기분 나빠할 것을 염려한다는 것이다. 아니, 돈은 당신이 지불하는데 뭐가 미안한가? 이 정찰제라고? 협회 가격이라고? 이 남들 다 그렇게 받는다고? 그건 판매자들이 정한 원칙이지 당신과 협의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러므로 절대 미안해하지 말고 협상하라. 하지만 나는 노점상의 물건을 절대 깎지 않는다. 물건이 같다면 큰 가게보다는 작고 초라한 가게에서 깎지 않고 산다. 한쪽에서는 멋진 쇼핑백에 넣어주고 한쪽에서는 검을 비닐봉지에 담아주어도 그렇게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한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내 아내는 백화점에서 식료품 등을 미끼 상품으로 원가 이하, 선착순, 초특가 한정 세일하는 곳에서는 줄 서서 기다리지 않는다. 그런 상품들은 절약을 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구입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음, 어떤 전시회가 열리면 마지막 날을 노려라. 이 코엑스에서 열리는 각종 전시회의 마지막 날, 늦은 오후부터는 인근 도로가 화물차들로 북적대기 시작한다. 이 전시회에 내놓았던 물건들을 빼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규모의 전시회는 어떨까? 한국에서 전시하였으나 팔리지 않은 물건들을 모두 재포장하여 본국으로 가져야 하는데 그때가 기회일 수 있다. 2011년 9월 한국국제아트페어가 코엑스에서 열렸는데 사상 최대 규모의 호주 미술 전시회이기도 했었다. 전시 기간은 단 5일. 이 전시회 첫날 구경을 하는데 3피스로 구성된 초대형 작품이 마음에 너무 들었다. 나는 미술품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다. 이걸 사두면 나중에 값이 더 오를 거야. 라는 생각에 밀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내 생애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잘 그렸구나 하는 감탄이 아니라 오직 내가 감동하는 경우에만 사고 싶은 마음이 들고 웬만한 그림들은 에이, 저 정도는 내가 카피해서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사진 복사본이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내가 카피를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프린트 될 수 있는 것도 아니 완전 대형
3.5m 곱하기 4.5m였다. 전시회 마지막 날 한국에 가져왔지만 팔지 못한 그림들을 호주인들이 포장하는 틈 속에서 나는 협상을 하기 시작했고 처음 접했을 때 제시한 가격의 6분의 1 가격으로 가질 수 있었다. 전시회 마지막 날은 구매자가 칼자루를 쥐기 마련이고 그 협상 방식은 영화 더 브레이브에서 14살 소년 매티가 협상했던 것과 비슷하므로 그 영화를 봐라. 접대를 받지 말라. 미국 투자회사 칼라일 그룹 서울 사무소에 한국계 미국인 직원이 서울에서 왕처럼 살고 있다고 떠벌리는 메일을 친구들에게 보낸 사건이 2001년 5월 있었다. 문제의 직원은 미국 국적의 20대로 1999년 7월부터 2001년 4월까지 미국의 세계적인 증권사 메릴 린치에서 일하다 5월에 칼라일 그룹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서울 근무를 해왔다. 서울에 온 지 불과 10여일 만에 그는 미국 친구들에게 한국의 접대 문화를 들춰가며 호합한 생활을 자랑하면서 여러 은행의 임직원들로부터 거의 매일 골프와 저녁 술 대접 등 향응을 받고 있다고 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은 메일 린치 증권사를 비롯한 뉴욕의 투자회사 직원들로 급속하게 번졌고 결국 칼라의 본사에까지 알려져 사표를 냈다는 것이다. 그 기사를 읽었을 때 내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 불쌍한 은행 임직원들이었다. 은행에서 접대를 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나이가 적어도 40대는 되었을 텐데 이 새파랗게 젊은 20대를 접대하느라 속이 뒤틀려도 엄청 뒤틀렸을 것 같아서였다. 이 사업상의 모든 접대는 대화를 통하여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고 나의 의견 및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부연 설명하고자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 업무 중에는 서로 할 일이 있다 보니 일과 후에 만나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면서 그런 시간을 마련한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대부분의 접대는 상대방과 이른바 인간적으로 친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여기서 인간적으로 친하게 된다는 말은 의미는 씹죽팔고 상대가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는지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지를 파악하면서 이 젊은 여자애들 끼고서 상대방 비위 맞춰가며 술 처먹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접대의 정점은 상대가 여자와 2차를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온갖 아부를 다 하면서 포주 노릇을 하는 이런 식의 접대를 관행으로 여기지 않는 집단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 종교계 일부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계는 물론이고 학계, 예술계, 언론계, 의료계, 법조계, 연예계, 금융계, 군인 집단, 공무원 집단, 공기업, 민간기업 등 이 사회 전 분야에서 그런 접대를 한편으로는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받는다. 내가 장사, 사업을 하면서 이 부딪힌 갈등 중 대표적인 것이 이 뒤틀린 접대 관행이었다. 내가 파는 물건이나 용역이 가격과 품질에서 남들 것보다 우수하다면 당연히 상대방이 구입해줄 것으로 알았는데 세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져도 요령만 좋으면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었고 그 요령이란 다름 아니라 구매 결정자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구워 삶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상대방이 내 애인이 아닌 이상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등을 미리 알아내서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받아내는 것을 아더매치한 아니 꽂고 더럽고 메스껍고 유치한 행위라고 단정짓는 고지식한 사람이다. 나는 룸살롱에서 거래 상대방과 술독에 빠진 뒤 젊은 여자와의 섹스를 주선해주는 것을 개지랄 떤다고 생각하여 왔지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과정으로 여긴 적이 전혀 없다. 순전히 이해 관계로만 만난 사람들 앞에서 친한 척하면서 나는 좋아하지도 않는 동백 아가씨 노래에 손뼉을 치고 신날 것도 없는데 춤도 같이 추어야 하는 것이 나는 너무 싫다. 그런 사람들과 술잔을 머리 위에 터는 것 짓도 싫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짓도 싫다. 내가 그런 접대를 한 것은 술 한 잔 사야 되지 않느냐 고 면박을 주는 공직자들 상대였는데 지난 20여 년간 67번은 된다.
내가 골프를 안 배운 것도 공무원들 눈치를 보느라 일요일마다 골프장에 끌려 나갈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내 생에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접대를 한 적이 없다.